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45분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주 사이에 8%포인트의 차이가 났습니다. 일주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7%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1%포인트 뒤지는 조사로 나왔습니다. 즉 지난 한 주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4%포인트 오르고 윤석열 후보는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 사이에 무슨 이런 이유가 있느냐? 찾아보면은 TV 토론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언론에서는 그걸 가지고 연일 비판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나 민심은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민심에 큰 영향을 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결렬을 안철수 후보가 선언한 것과 그 다음에 330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300만 원씩 10조의 방역지원금을 뿌린 거죠.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어떤 존재냐? 국민들은 이번에도 또 선동에 속고 돈에 속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3월 9일 그날 우리 국민들이 뽑을 대통령이 세계에 내어놓아도 자랑스러운 후보냐, 수치스러운 후보냐, 이게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치스러운 대통령을 가질 것이냐,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가질 것이냐. 여기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입니다. 오늘 갤럽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주 11%에서 1% 올라가지고 12%로 잡혔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갤럽은. 자, 이 12%의 안철수 지지가 앞으로 12일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늘어나느냐, 유지하느냐, 떨어지느냐에 의해서 이번 선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율이 이번 선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동복 선생이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글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동복 선생은 기자 출신이시고 남북대화에서 한국 측을 대표를 해가지고 아주 맹활약을 하신 방공자유주의자이시죠. 그리고 잔민련 국회의원도 지내시고 해서 이 정계, 관계, 언론계 두루 경험이 많으신 이제 80대 중반의 하여튼 원로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왕성하게 글을 쓰시는데 오늘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안철수는 그의 완주로 그의 지지표를 모두 사표로 만들 것이냐, 여기 사표는 죽을 사자입니다. 죽은 표로 만들 것인가 하는 아주 구구절절 애국심이 스며 있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이걸 쓰신 분이 80대 원로라는 것을 이 안철수 또는 안철수 지지자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교체냐 아니면 정권 연장이냐를 판가름하는 천지대패가 걸려있는 3구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2주일 안으로 박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행보는 그가 도대체 정상적인 사고와 정치적 판단의 소유자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안철수는 지난 1월의 어느 시점에서 그의 지지도가
10% 중반에 이르렀던 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거품 현상이었고 구정 연휴가 지나는 동안에 거품이 빠진 그의 지지도는 다시 한 자리 숫자로 내려앉았다. 최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그의 지지도는 그가 완주하는 경우 이번 대선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제로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언론이 보도하는 최근의 안철수 지지도는 2월 18일의 한국갤럽 11%, 칸타코리아의 6.9%, 리서치앤리서치의 9.9%, 이건 2월 20일, 리얼미터의 8.3%, 서던포스트 8.2%, 한국리서치 7.1%, PNR 7%, 그리고 2월 21일의 코리아 정보 리서치 7.5%, 글로벌 리서치 6.6%, KSOI 5.8% 등으로 그나마도 날이 갈수록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고 독자적 완주를 고집하고 있다.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안철수는 이번 대선에 출전장을 낸 14명의 후보 가운데 언론이 후보 대접을 해주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4명의 후보 중 그 자신이 가장 총명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여러모로 과시하려 애써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그 행보는 아무리 좋게 보아주더라도 그가 과시하는 총명이 헛똑똑에 불과한 것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가 과시하는 총명이 헛똑똑이랍니다. 그가 헛똑똑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첫 번째 근거는 그가 어떻게 보더라도 승산이 없는 이번 대선에서 완주를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그의 지지도 곡선은 이번 대선에서 그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전무한 것은 물론이고 10% 이상의 득표를 해서 이번 선거운동에 쓴 비용의 전부는 고사하고 일부나마 보상받는 것조차 현실적으로는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의문의 여지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그가 헛똑똑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보다 중요한 다른 사실이 있다. 그것은 안철수가 전혀 승산이 없는 선거의 포기를 끝내 거부함으로써 그에게 던져지는 유권자들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유권자의 5%인지 7%인지를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안철수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유권자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그 중에는 승패와 관계없이 안철수의 순장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순정파도 있겠지만 보다 많은 수의 그의 지지자들은 안철수를 당선시켜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하겠다는 것을 대의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이 안철수에게 던지는 표는 죽음표, 즉 사표가 될 수밖에 없다. 안철수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의 표는 비단 사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선 결과 가령 안철수의 후퇴 없이 이루어지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의 사자구도에서 이재명이 승자가 되되 이재명과 차점자 윤석열의 표차보다 많은 표를 안철수가 득표하게 된다면 결국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안철수에게 던져진 사표가 역설적으로 오히려 정권 교체를 좌초시키는 원인이 되는 쪽으로 선거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 대목을 한 번 더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대선 결과 가령 안철수의 후퇴 없이 이루어지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의 사자구도에서 이재명이 승자가 되되 이재명과 차점자 윤석열의 표차보다 많은 표를 안철수가 득표하게 된다면 결국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안철수에게 던져진 사표가 역설적으로 오히려 정권 교체를 좌초시키는 원인이 되는 쪽으로 선거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1997년에 실시된 제15대 대선에서 실현된 일이 있다. 이 대선의 승자인 김대중은 전국적으로 39만 557표의 표차로 이회창을 이겼다. 그러나 김대중의 경우 이 대선은 충남북과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17,753표의 차이로
이회창에게 패배한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충남북과 대전에서 40만 8,310표의 차이로 이회창을 이김으로써 전국적으로 39만 557표의 차이로 승자가 된 것이었다. 즉 DJP 연합 김종필과 손을 잡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997년의 15대 대선에서 당선되기에 앞서서 김대중은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1987년 이후 13대와 14대 대선에 연달아 출마했었지만 두 대선의 경우 모두 낙선의 고배를 들었고 특히 충남북과 대전에서는 두 차례 모두 승자가 되지 못했었다. 그랬던 김대중이 1997년 대선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충청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연합 김종필의 지지를 확보하고 그 덕분으로 충남북과 대전에서 이회창을 이김으로써 대선의 승자가 된 것이었다. 이번 3구 대선이 결국 사자구도로 치러지더라도 현재의 지지도를 볼 때 윤석열이 대선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안철수가 끝까지 완주를 고집하면 그 자신은 물론 그에게 던짐으로써 자신들의 표를 사표로 만들어버린 그의 지지자들 역시 이번 대선을 통해 이루어진 정권교체의 농공행상에서 배제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안철수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이 우스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정권교체의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같은 상황은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을 중시한 나머지 앞으로 남은 2주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심경변화를 일으켜 대열을 이탈하는 안철수 지지자들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안철수 지지도는 앞으로 선거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날이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어쩌면 안철수의 완주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지지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의 대열을 이탈하여 윤석열에게 표를 던짐으로써 유권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실현시키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단일화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단일화죠. 이게 진짜 국민 단일화죠. 여론조사 단일화는 그건 사기고 국민이 투표로서 하는 게 제대로 된 단일화죠. 이에 대하여 안철수에게는 보다 위험천만한 위기가 조성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그의 완주가 이재명에게 도움을 주어서 윤석열 지지표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승리에 이바지할 가능성도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그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안철수는 이번에 정권 교체가 와해되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을 몽땅 뒤집어 쓰는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가능성 역시 없지 않은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완주를 해가지고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열망, 역사의 대세에 반역하는 행동을 하면은 역사적 죄인이 됐다.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권 교체의 1등 공신이 될 것이냐. 안철수가 자신이 자부하듯이 정말 총명한 사람이냐, 이동복 선생이 지적한 대로 헛똑똑이냐. 그 결과를 아는데도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